네, 이번 시간에는 2016년 3월 6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제1과목에 소방 원론 나가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요 자연발화의 그 방지 방법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요 습도를 높일 것 했는데 요 자연발화 방지 방법은요, 습도를 가능한 한 요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자연발화 방지법으로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여름철에 그 습도가 높으면 산불이 덜 일어나고 겨울철에 습도가 낮으니까 산불이 자주 일어나죠.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연발화 방지 방법은 습도를 갖다가 낮춰야 자연발화 방지가 되고, 지금 그 1번은 습도를 높일 것 했으니까 이게 바로 틀린 거가 되는 거죠. 또 그다음에 2번에 저장실 온도 낮추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정촉매 작용하는 물질을 피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촉매는 이 정촉매가 있고 부촉매가 있죠. 그래서 이 정촉매는 말 그대로 반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그러한 물질이고요. 부촉매는 이 반응을 갖다가 느리게 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이에요. 즉 반응에는 참여하지 않고 단지 반응 속도만을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론 소화약제가 부촉매 그 효과라고 하는데, 그거는 산화 반응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촉매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촉매 작용하는 걸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죠. 통풍을 원활하게 해서 요 열 축적을 갖다가 방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해설에 요 자연발화 그 방지 대책이 있는데,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가지고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소방 원론은 여러 번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통풍이나 환기를 통해서 열의 축적을 갖다 방지해 주고요. 주위 온도 낮춰줘야 되고, 통풍 양호하게 해서 열의 축적 방지, 물질을 건조하게 유지해주고, 가능한 한 습도는 낮춰주고, 표면적은 최소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요 자연발화의 그 형태 있죠?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미생물열에서 분산 우리가 미흡으로 하죠. 그래서 산화열에 의한 자연발화 대표적인 것이 요 석탄하고 건석류, 분해열은 대부분 오류오염물, 흡착열은 활성탄이나 목탄, 미생물열은 테이프나 먼지 해서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나와요. 자, 문제 2번 나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사류 오염물에 화재 적응성이 있는 거. 자, 이 사류도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 있고요. 물에 잘 녹지 않는 비수용성이 있죠. 그래서 사료는 이 수용성일 경우에는 물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 비수용성은 포소화 약제가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사료에 그 보면은 대부분 다 뭐예요? 사료는 비수용성이죠. 그래서 그 사료 오염물에는 그 물을 갖다가 봉상으로 방사하면 안 되고 반드시 분무, 안개 모양으로 방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용내 소화제는 안 돼요. 봉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오염물에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여기다 물을 방사하면 이 물이 사석유류, 그 사료보다 물이 무겁기 때문에 요 물이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사료 오염물이 위층에 있으니까 물이 퍼지면서 화면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내 소화제는 안 되고요. 옥외 소화제도 당연히 안 되죠. 봉상, 옥내나 옥외가 다 봉상이죠. 당연히 안 되고, 요 물 분무만 가능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이런 그 내용이 많이 나오죠. 사료 오염물에다가 물을 갖다가 방사하면 안 되는 이유, 이건 그 연소면 확대, 아니면 뭐 화면 확대, 이렇게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리오염물, 인화성 액체죠. 물의 그 물질의 특성이. 그래서 그 사리오염물의 적응 소화 설비는 대부분 그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예요. 물 분무, 포, CO2, 하론, 분말. 자, 문제 3번, 요 화학적 소화. 이 화학적 소화는 여러분이 그 억제 소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걸 부촉매 소화. 그래서 이 억제 소화, 부촉매 소화하는 그 소화 약제는요, 우리 그 할론 소화 약제하고 또 뭐가 있어요? 이 청정 소화 약제 있죠? 그래서 청정에서도 우리 그 불활성 기체 말고요, 이 청정 소화 약제가 바로 그 부촉매 소화죠. 자, 1번에 모닥불에다가 물을 뿌려서 소화한다. 이건 무슨 소화예요? 냉각 소화죠. 물에 의한 냉각 소화. 자, 모닥불로 모래로 덮어서, 모닥불을 모래로 덮어서 소화한다. 산소하고 차단하는 것, 즉 공기 차단이니까 이건 질식이죠. 그다음에 유류화제를 할론 소화약제가 무슨 소화예요? 바로 화학적 소화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자, 지하실 화재를 CO2로 소화한다. 이거 질식이죠. 그래서 이 화학적 소화라는 것은 우리가 부촉매 소화라고도 하고 또는 억제 소화라고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소화 약제가 이 할론 소화 약제하고요, 청정 소화 약제죠. 그래서 이 물리적 소화라는 것은 그 가연물하고 어떤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온도를 낮춘다든가 냉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산소하고 차단시키는 뭐 피복이라든가 아니면 질식, 이런 것이 바로 물리적 소화죠. 그래서 물리적 소화의 대표적인 것이 냉각하고 질식, 그 다음에 제거 소화, 이런 것이 바로 물리적 소화라는 거죠. 다음 4번 가죠. 자, 이 목조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옥 외출화. 자, 옥의 출하라는 것은 이 건축물 바깥으로 화염이 분출되는 거 있죠? 요걸 우리가 옥의 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창문이나 아니면 출입구 등에서 발염, 염이라는 것이 불꽃염이죠. 창문 쪽에서 불꽃이 보인다는 거죠. 요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창문이나 아니면 출입구 등에서 화염이 보인다는 거죠, 바깥으로. 천장 속 또는 벽 속 등에서 발염 착화, 이건 옥내출하죠. 3번도 마찬가지로 천장이니까 옥내출하. 4번도 천장 속에서 그 발염 착화한 거니까 2, 3, 4는 이건 옥내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옥내출하라는 것은 건축물 내부에서 발염 착화한 걸 우리가 옥내출하라고 하고, 건축물 외부로 화염이 분출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옥외출하라고 하죠.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여러 번 읽어보면 여러분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다음 5번 나가죠. 자, 무창층 여부를 갖다가 판단한 요 계구부인데, 계구부의 그 인정 요건 중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그래서 이 무창층은 그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그 법률에 그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창층은 계구부의 크기가 지름 30cm가 아니고 지름이 그 50cm죠. 50cm의 그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자, 여기 창문이 예를 들어서 있다 가정을 했을 때요, 여기에는 원형일 경우에는 요 직경이 몇 cm? 예,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면은요, 요 창문 밑부분까지가 1.5가 아니고 1.2m 이내가 돼야 돼요. 바닥으로부터 요 창문의 밑부분까지. 계구부니까 1.2m가 넘으면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죠. 피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2m가 넘으면 여기에다가 받침대를 그 발 디딤을 갖다가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5가 아닌 1.2m 이내가 돼야 되죠. 그래서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나 개방할 수 있어야 되죠. 즉 창문 같은 거 쉽게 여러분이 부술 수가 있어야 탈출이 가능한 거죠. 그래야 계급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창에다가 창살 같은 거 설치하면 안 되죠. 당연히 틀린 거죠. 그래서 요 계급부 무창층에 대한 그 정의를 한번 보면은요. 지상층 중에서 계급부 면적 합계가, 이 계급부라는 것은 창문이나 뭐 이런 그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출입구 같은 거, 이런 걸 우리가 계급부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계급부 면적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요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은 무창층, 없을 무자에다 창문 창자, 창문이 없는 것과 같은 층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서 무창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계급부로 인정이 되고요. 바닥면으로부터 계급부 밑부분까지 1.2m 이내, 그 다음에 그 도로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 터를 향해야 된다는 거죠. 화재 시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피난하는데 요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없애야 되고요.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문제 6번 가죠. 자, 건물 화재 시 요 패닉의 발생 원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 자, 패닉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어떤 돌발적인 뭐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즉, 어쩔 줄 모르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죠. 즉, 화재가 일어나면 사람은 이게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얘지고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패닉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적인 요 발생 원인하고 관계가 없는 것 찾는 거죠. 자, 연기에 의한 요 시계라는 것은 여러분 손에 차는 시계가 아니고 가시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 연기에 의해서 가시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죠. 그걸 우리가 시계 제한이라고 그래요. 연기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진 거. 그래서 연기에 의한 시계 제한, 요거 바로 패닉 원인이 되죠. 그래서 유독가스 때문에 호흡을 장애를 일으키니까 당연히 패닉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부와 단절돼서 고립되면은 굉장한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불연내장제의 사용. 불연내장제로 사용하면 화재가 나도 연소가 안 되니까 오히려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패닉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패닉이라는 것은 공포감인데 발생 원인이 연기라든가 유독가스 아니면 단절된 거, 고립된 거, 그 다음에 화염에 대한 뭐 두려움, 이런 것이 바로 패닉의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에 가죠.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요 주수 소화가 적합하지 않은 물질. 자, 이 정리는 P죠. 정리는 이류염물의 요거 가연성 고체예요. 자, 마그네슘. 요거는 이류염물의 금수성 물질이에요. 물과 접촉하면 수소기체 발생하죠. 자, 과염소산 칼륨, K, Cl, O4죠. 요거 인류예요. 인류는 산화성 고체죠. 자, 유황, S죠. 요거 이류예요. 이류 전부 다 가연성 고체죠. 그래서 주수 소화가 적합하지 않은 것, 즉 금수성 물질을 찾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요 2번이죠. 마그네슘은 금속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금속 있죠? 뭐 칼륨, 나트륨, 뭐 알킬, 알루미늄 다 이게 금속인데요. 금속은 대부분 물하고 접촉이 되면 가연성 기체인 요 수소 기체를 발생하기 때문에 금속이 바로 다 금수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이 그 마그네슘 이놈이 금속인데 물과 접촉이 되면 무슨 기체 나와요? 수소 기체 나오죠. 수소 기체 폭발 범위가 4에서 75%로 가연성 기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넓은 물질이에요. 두 번째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응식은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금속이 물과 접촉이 되면 수소가 발생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죠. 근데 마그네슘이 CO2 그 소화약제를 갖다가 방사하면 안 되는 이유. 즉 마그네슘 화재에다가 CO2를 방사하면 MgO 산화 마그네슘하고요. 탄소가 나오죠. 그래서 요 마그네슘하고 즉 금속하고 요 CO2는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금속 화재에는 CO2를 방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같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8번 나가죠. 자, 이 8번은 공기 중에서 수소의 연소 범위.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이 아세틸렌 C2H2하고 그다음에 이 수소 기체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세틸렌이 2.5에서 81%로서 폭발 범위가 가장 넓어요. 다시 말하면 제일 위험성이 큰 가연성 기체고요. 두 번째로 위험한 것이 수소가 4에서 75%로서 두 번째로 높은 거죠. 위험도가. 세 번째가 요 일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산화탄소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가 얼마냐면 이게 12.5에서 이게 74.2죠. 요 그 CO는 일산화탄소는 뭐 폭발 범위는 잘 안 나오는데 대략 한 세 번째 정도 된다는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수소니까 4에서 75%. 그다음에 요 아세틸렌 이는 폭발 범위 2.5에서 81%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이 가연성 가스나 산소의 농도를 낮추어서 소화하는 거. 자, 가연성 가스도 어느 폭발 범위를 예를 들어서 아세틸렌이 2.5에서 81%죠. 여기에서 폭발이 되는데 연소가 되는데 요놈을 아세틸렌을 갖다가 공기를 갖다가 잔뜩 집어 넣어서 요거를 뭐 2.1%로 만들었다. 그럼 아무리 이거를 여러분이 연소시키려고 해도 연소가 안 되는 거예요. 즉 농도가 요 범위 내에 들어야 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뭐냐? 이게 바로 희석이죠. 희석. 농도를 낮추어서 소화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낮추어서 소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산소의 농도를 낮춘다고 그랬죠? 자, 산소의 농도가 대기 중에 몇 프로예요? 21%죠? 요 놈을 낮춘다. 15% 이하로 낮추면 어떻게 돼요? 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1번의 질식 소화가 맞는 답이 되겠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요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낮춘다는 거는 질식보다는 희석에 더 가깝죠. 하지만 여기 산소의 농도를 낮춘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분명히 질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화 원리가 1번에서 7번까지 유학 소화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냉각 소화는 발화점 이하. 왜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유가 기화열이 크고 비열이 크다는 거죠. 그다음에 질식 소화는 산소의 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낮추는 거죠. 그다음에 억제 소화, 부촉매 소화 또는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데 이건 연쇄 반응을 억제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제거 소화가 시험에 잘 나오죠. 산불이 발생하면 미리 벌목하는 거,
화학 반응기 화재일 때 공급 밸브 잠그는 거, 유전 화재 시 폭약으로 화염을 제거시키는 거, 그 다음에 촛불로 입김을 여러분이 불어서 화염을 제거하는 거. 피복은 가연물하고 공기하고 차단시키는 거. 자, 희석은 알코올이나 아세톤 등 수용성 오염물에다가 물을 방사해서 그 농도를 낮추는 거죠. 그다음에 유화, 소화라는 것은 요 사류 오염물의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이 유류 화재에다가 물을 안개 모양으로 방사하면 이 기름에 물이 입자가 달라붙어서 유막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유화소화라고 한다는 거. 다음 11번 가죠. 자, 분말 소화약제에서 우리 A급 화재, B급 화재, C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급은 일반, B급은 유류화재, C급은 전기화재죠. 모두 A, B, C급의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는 분말에서 몇 종이에요? 3종 분말이죠. 그래서 3종이 제1인산 암모늄, 즉 NH4, H2PO4죠. 그래서 요거 2번이 답인데요. 요 착색도 시험에 잘 나와요. 1종이 백색으로 착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종은 담회색, 3종은 담홍색, 4종은 회색이죠. 착색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분말에다가 물감으로 물들여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게 착색을 안 시키면 1종, 2종, 3종, 4종이 구분이 안 가요. 전부 백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2종 같은 경우는 담회색으로 요 분말을 갖다가 착색을 시킨 거죠. 그래서 구분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착색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적응화재는 1, 2종이 다 B급, C급이고요. 4종도 B, C급이에요. 단지 요 3종만 A, B, C급이고요. 요게 바로 주차장에 적응성이 있다는 것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12번 가면은 증기 비중을 물어본 거예요. 자, 증기 비중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눠준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CO2가 탄소가 12죠. 산소가 16이 2개니까 요거 계산하면 44죠. CO2의 분자량 44를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눠주면 약 1.5가 나오죠. 요 놈이 바로 증기 비중이에요. 그래서 증기 비중이 1보다 크면 공기보다 무겁고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가벼운 거죠. 그래서 이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로 나눠준 것이 바로 증기 비중. 그럼 13번 나가죠. 그래서 이 소방 원로는 여러분이 점수 취득하기가 가장 좋은 과목이에요. 즉 여러분이 유체역학이나 아니면 소방 전기 일반에서 까먹은 점수를 이 소방 원론에서 여러분이 보충하는 거예요. 자, 화재 발생 시 이 건축물에 화재를 갖다가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이 아닌 거. 자, 1번에 요 비화, 요거 비자가 날아다닐 비자예요. 화는 불화자죠. 즉 화염 불티가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날아가서 옮겨 붙는 거, 요걸 우리가 비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비화는 이 산불 화재 때 화재를 갖다가 확대시키는 요인이죠. 복사열, 우리가 열의 전달은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열의 전달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바로 복사열이죠. 그 다음에 이 화염의 접촉할 접자에다가 화염염자, 즉 불꽃이 서로 이렇게 접촉에 의해서 옮겨 붙는 거, 그게 화염의 접촉이죠. 그 다음에 이 흡착열에 의한 발화, 요거는 자연 발화의 형태예요. 4번이 그래서 건축물의 화재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이 아닌 것은
14번이죠.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이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오염물의 그 유별에 따른 성질, 이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류는 뭐예요? 산화성 고체, 2류는 가연성 고체, 3류는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그 다음에 4류는 인화성 액체, 5류는 자기 반응성, 그 다음에 6류는 산화성 액체죠. 그래서 여러분이 1류하고 6류의 그 차이는 1류도 산화성, 6류도 산화성인데 1류는 물질이 다 고체고요. 6류는 다 액체 물질이에요. 그게 차이점이 있고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놈이 4류죠. 인화성 액체, 석유류 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석유류는 1석유류부터 4석유류까지 나누죠. 그래서 이 석유류를 갖다가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인화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자, 잘못 연결한 거예요. 1류 염물 산화성 고체 맞죠? 2류 가연성 고체 맞고 4류 인화성 액체 맞죠? 자, 6류는 자기 반응성 고체가 아니고 이게 산화성 액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4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자, 15번은 이제 가연성 가스가 아닌 것 찾는 거예요. 즉, 불에 타지 않는 가스. 자, 일산화탄소, CO, 연소 잘 되는 기체죠. 세 번째로 연소 범위가 넓다고 그랬어요. 자, 프로판, C3H8. 프로판의 연소가 잘 되니까 여러분이 그 연료로 사용하는 거죠. 자, 수소기체, 4에서 75%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 그 폭발 범위가 넓은 거예요. 가연성 기체죠. 4번에 요 아르곤은 불활성 기체예요. 다른 물질하고 화학적으로 반응이 안 되는 기체. 그걸 우리가 불활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불활성 가스는요, 헬륨이나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그 다음에 라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그 18족 또는 이걸 0족이라고도 하죠. 이쪽에 있는 그 원소들이 대부분 다 불활성 기체죠. 그래서 이 불활성 기체를 그 우리가 소화약제, 청정 소화약제에서 불연성 불활성 기체 거기에 그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불활성 기체에 요 아르곤하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요 질소를 갖다가 우리가 소화약제로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연성 가스 아닌 것은 아르곤, 이 아르곤을 여러분이 알곤이라는 것도 많이 얘기를 하죠. 아르곤을 알곤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알곤 용접 하는데, 이게 바로 불활성 기체라는 거. 그 다음에 16번은 화재 체성기 때 농도. 가장 그 감광계수가 큰 거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정도. 앞에도 안 보여요. 연기가 가득 차면. 화재 체성기 때는. 그래서 이게 바로 10이에요. 10. 화재 체성기 때의 감광계수는 10으로서 거의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3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 되는 거죠. 10.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감광계수 0.1 있죠? 요 놈이 연기 감지기가 동작할 때의 그 농도예요. 그 다음에 요 0.5라는 거 중간쯤에 요 놈이 어두움을 갖다 느끼기 시작하는 농도라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17번 오염물 문제네요. 여러분이 그 소방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오염물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쉬워요. 이 오염물이 우리 그 소방 그 시험 볼 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관리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오염물이 한 과목이 있어요. 관리사 시험 볼 때 소방. 그래서 황린의 이 보관 방법 P4죠. 자, 황린하고 동소체가 뭐가 있어요? 자, 황린은 삼류염물이고요. 정리는 이류염물이에요. 다 인으로 되어 있는 건 같아요. 근데 황린은 요건 자연 발화성이고 정리는 그냥 가연성 고체죠. 그래서 황린은 34도만 되면 불이 붙어요. 정리는 이건 250도 이상이 돼야 불이 붙죠. 그럴 때 황린은 대기 중에 놔두면 스스로 불이 붙기 때문에 어디에다 물속에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는 그대로 대기 중에 보관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둘의 관계가 뭐냐? 동소체예요. 이 같은 P인이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황린하고 이 정린을 연소를 시키면, 즉 산소하고 반응을 시키면 P2O5 오산화인이라는 이 흰색 기체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동소체라는 것은 물질을 태웠을 때, 연소시켰을 때 같은 물질이 나오면 서로 동소체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보호액 속에 저장하는 오염물 시험에 매번 나와요. 자, 석유 속에 보관하는 거. 석유라는 것은 요 파라핀, 그다음에 경유, 그다음에 등유를 우리가 석유라고 하죠. 이 속에다 보관하는 것은 금속이에요. 칼륨이나 나트륨. 그다음에 요 물 속에다가 보관하는 거. 이황화탄소하고 요 황린.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여러 번 읽어서 금방 답을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황린은 바로 물 속에 보관한다는 거. 다음 18번 나가죠. 자,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약 몇 프로인가? 이건 그 부피 퍼센트로 물어보는 거죠. 부피.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약 21% 있죠. 부피 퍼센트로. 무게비로 하면은 약 23%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의 그 조성은 부피 퍼센트로 보면은 산소가 약 21%가 있고요. 그다음에 질소가 가장 많죠. 78%. 그다음에 아르곤이 약 1% 정도. 그다음에 요 공기 중에 산소의 부피는 21%지만 요 중량, 무게비로 했을 때는 23%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증기비중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로 나눠주는 거죠. 다음 19번 나가죠. 자, 19번은 제거소화의 예가 아닌 거. 제거소화라는 것은 아직 화재가 났을 때 아직 타고 있지 않은 그러한 물질이나 아니면 물건 같은 거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거, 아니면 어떤 그 반응기 같은 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원료의 그 공급 밸브를 차단시키고 반응기 안에 있는 물질만 타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제거소화예요. 그래서 제거소화의 예가 아닌 거. 자, 유류 화재 시에 다량의 포를 방사한다. 포소화약제는 주된 소화 효과가 요게 질식하고 냉각이죠. 질식은 거품에 의해서 질식이 되는 거고요. 냉각은 대부분 포약제가 물이죠. 포는 대부분 3% 아니면 6%형이에요. 3%는 원액이 3%고 물이 97%죠. 6%형이라는 것은 포 원액이 6%고 나머지 물 94%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포를 방사하는 것은 제거소화가 아닌 질식하고 냉각이죠.
자, 이번에 전기가 화재나 전기 화재일 경우에 신속하게 전원을 갖다 차단하는 거. 가연성 가스 화재 시에 가스의 밸브를 갖다가 차단하는 거. 산불 화재일 경우에 산림의 일부를 갖다가 벌목하는 거죠. 즉 여기에 이 산에 불이 났다. 자, 여기에서 화재가 났다. 위에서 정상에서. 그러면 이 정도 삥 둘러가면서 여기를 벌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만 타고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제거 소화죠. 그래서 산불 화재에서 미리 벌목하는 거, 반응기 화재에서 공급 밸브 차단, 유전 화재 시에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켜서 요 화염을 갖다 제거시키는 거. 촛불을 갖다가 입김으로 불어서 마찬가지로 화염을 제거시키는 거. 아니면 어떤 그 물건들이 많이 이렇게 야적 바깥에 이렇게 쌓여 있을 경우에 여기에서 화재가 나면 나머지 아직 불이 안 붙은 거를 옮겨 놓는 거. 이것도 제거 소화가 되는 거죠. 자, 20번 나가죠. 자, 20번은 이종 분말 소화 약제가 열분해가 되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이 했는데, 여러분이 소화 약제 보면 1종부터 한번 가보죠. 자, 1종이 NaHCO3죠. 요놈이 열분해가 되면 2몰이 열분해하죠. 그럼 여기서 생기는 물질이 Na2CO3하고 여기서 CO2하고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요거는 몇 도에서 270도씨에서 그래요. 요게 850도가 되면 2몰이 열분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Na2CO2, 요게 탄산 나트륨이죠. 요놈이 여기서 CO2가 하나 더 나와요. Na2O가 되고요. CO2가 한 몰이 더 나와서 2몰에 CO2가 되고 H2O가 되죠. 또 이종 분말로 가보죠. 자, 이종은 KHCO3죠. 여러분이 NA하고 그다음에 요 K는 서로 사촌 관계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몰이 열분해 가지고 여기 Na 대신 K만 집어넣으면 돼요. 요거는 190도씨에서 이래요. 그러나 590도에서 열분해가 되면 마찬가지로 2몰인데 요 일종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CO2가 한 몰이 더 생기는 거죠. K2O가 생기고요. CO2가 한 몰이 더 나와서 2몰의 CO2하고 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그냥 온도를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2종이니까 190도씨에서 열분해된 걸로 간주해야 되겠죠. 생성되는 것이 아닌 거, CO2 나오죠. 물 생기죠. K2CO3 생기죠. H3PO4. 요 놈은 3종 분말이 열분해할 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3종에는 요 H3PO4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온도에 따라서 또 분해 반응식이 다 틀린데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1종에서 4종까지 약제명 1종이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요 NaHCO3가 탄산, 수소, 나트륨 또는 이거를 중탄산 나트륨 또는 중조라고도 하죠. 2종은 탄산, 수소, 칼륨 또는 중탄산 칼륨. 3종은 제1, 요게 H3PO4가 H2PO4가 인산이죠. 요놈이 NH4 암모늄이죠. 그래서 제1 인산암모늄. 그다음에 4종은 요 2종 분말하고 요 NH2 가로2 CO가 요소죠. 둘이
혼합해 놓은 거, 이게 바로 사종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